이거 촬영하는 것도. 1차적으로 이 선수들을 축구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두 번째 방안은 이 선수들이 축구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저희 졸업생 중에 동아대에 편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운전 면허증까지 해서 9개를 2년 동안 따고 나갔습니다. 이제 감독님이 계신 세경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세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제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2년제 학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이제 관리하거나 진로 지도하는 것들이 또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하고는 다를 것 같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대학의 선택을 못 받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간 친구들이 와서 한번 터닝 포인트를 잡는다는 이 컨셉을 잡고 저희는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의 대학 가서 자리를 못 잡아서 재입학하는 친구들, 대학 와서도 게임을 계속 뛰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지금 입학을 시켜서 저희들은 다양한 지금 선수들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선수들을 축구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두 번째 방안은 이 선수들이 축구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축구 지도자 아니면 에이전시, 축구 심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과에서 나오는 자격증을 따서 축구랑 병행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비유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을 딱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할 때 거기에 보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우선, 최단거리 우선, 거리 우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선수마다 거기에 맞춰서 컨셉을 잡을 수 있는 플랜을 제가 만들어서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서 진로를 또 정하고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세경대 축구부에 대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일본 간 친구가 있다고. 네네네네. 일본 간 친구는 작년에 이제 어디 프로에서 사부 리그를 운영을 하면 이제 뽑아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티오가 줄어서 국내 시장에 K3도 못 가고 해서 일본에 보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사부 리그를 뛰고 있는데 이 친구도 자격증을 이제 한 3개를 보유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경기 지도자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지도자 자격증을 이렇게 2년 동안 있으면서 따고 나가고, 그리고 작년에 또 태국에 3부 리그에 진출한 친구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에서 수업 이제 가까우다 보니까 수업과 축구를 병행을 하다가 저희 학교에 다시 와서 2학년 때 운동을 하다가 다시 태국 쪽으로 가서 취업을 해서 지금 태국 리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도 이제 진로의 길이 열리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졸업생 중에 동아대에 편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운전 면허증까지 해서 9개를 2년 동안 따고 나갔습니다. 또 작년에 이 친구는 이제 토익 800점을 받아서 강원대학교 경영학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입학을 할 때는 토익 100점이었는데 2년 동안 자기가 진짜 노력을 해서 800점이라는 점수를 갖고 축구 선수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참 본인 스스로 독하게 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강요하는 게 시간의 활용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24시간 중에 축구하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친구들은 저랑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았던, 교육에 대한 코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간 친구, 태국 간 친구, 이렇게 토익 받은 친구들처럼 우리 세경대는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이제 운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실 프로는 어느 정도 좀 접고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에 대한 목표는 네네. 모든 선수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학에 지나간 선수, 이거는 뭐 세경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문인데, 그런 선수들은 이제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저는 동기부여나 이런 걸 가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보면 4년제 대학들은 1학년, 2학년 마치고 다 그만두는 비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 22세 제도가 생기고부터 3, 4학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 보면 3, 4학년이 입학할 때는 10명 있었으면 졸업할 때 되면 그래도 반 이상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1명 아니면 없는 대학들이 그냥 학교를 많습니다. 그만두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 PD님 말씀하신 목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마치고 나면 나이 제한에 걸려서 프로는 이미 못 가는 상태고 K3도 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학교를 그만둔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해서 너무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대학을 와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경향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좀 감독으로서 좀 답답하고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빨리 약간 그런 판단을 하고, 어차피 졸업하면 학위는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동안 다른 걸 할 진로를 병행하면서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참 이게 지도자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해줄 것인가. 저는 이제 대학에 와서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외국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선수들이 영어만 좀 괜찮으면 외국 나가는 거는 옛날보다는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에 진출한 친구도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도 뭐 중앙 수비수를 보는 친구인데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축구 수준으로서는 랭킹으로서는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가 한국보다는 위인데 리그 자체가 조금 중소리그다 보니까 가서 지금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도 좋지만 아까 일본에 간 친구를 예를 들어서 태국 간 친구들처럼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 있으면 영어만 조금만 할 줄 알면 그 외국 구단에서도 뭐 프로포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와서 친구들이 앞으로 향후 축구를 은퇴를 하더라도 영어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하나를 잘해서 외국 나가서 운동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운동선수로 외국을 나가야지 않더라도 영어 하나만 해놓으면 일반적인 취업 준비하는 데 도움은 될 거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질문과 답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대학 축구는 과거에 이제 그런 엘리트 축구 산업으로의 이제 그 진로, 뭐 진학 이런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엘리트 축구 진학보다는 이제 생활 축구 산업에 대한 그런 진로나 이런 쪽으로 좀 약간 그 학생들의 진로가 많이 바뀌고 있다. 또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게 맞는 정리일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나가서 유소년 축구가 일종이자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지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이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2세 같은 경우는 1종, 2종 대회가 나눠져 있는데 선수들 실력은 다 비슷합니다. 그냥 생활체육 전문적으로 할 거냐 하나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배치될 때는 전문 지도자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직업팀이라고 직장팀이라고 있습니다.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팀들은 생활체육입니다. 이런 팀에 우리 선수들도 취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은 이제 뭐 요즘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대학 축구는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지, 또 그리고 이쪽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 행정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뭐 이제 입시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지금 약이고 약세를 타고 지금 지방대 축구가 요번에 보면 선문대라든가 한남대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 수도권 대학들이 지금 뭐 침체기가 있다 그러면 감독 선생님들이 직접 선수들을 픽업을 스카우트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제도가 일단적으로 대학 축구가 저하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한 리그의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금요일마다 하는 리그가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이걸 대한축구협회랑 스포츠 총장협의회가 좀 뭘 해서 이 리그를 질적으로 좀 높여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뭐 5부 리그나 6부 리그에 들어가서 프로와 비슷한 리그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대학 리그가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1부, 2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딱 그 표현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활성화가 좀
대한민국에서.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뭐 어차피 K1, K2는 프로 리그고 네네. K3, K4가 약간 세미 프로의 이제 네네. 느낌이면 네.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제 K3, K4도 K1, 2랑 업다운제가 될 거고 27년부터 이제 네네네. 생각제가 예. 그러면 이제 5부, 6부, 7부가 정말 이제 생활 이제 축구 리그 같은 느낌인데 동호인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리그에 대학 이제 팀들이 같이 편입해서 뛰면 질적으로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5부 리그를 만들어서 뭐 송강제가 아니더라도 U 리그보다는 그래도 명칭이 수준 높은 리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무슨 프로팀 사나 B팀하고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네, 그런 친구도 될 수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리그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겉으로 말 하지 말고 정말로 네, 속을 네. 좀 네.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제 대학 축구가 이제 저하가 되고 대학 축구가 자꾸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 연맹에서 아까 개선해야 될 점을 빨리 찾아서 대한축구협회랑 대학 축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제시하고 찾았으면 합니다. 지금 대학에 와서 축구하는 선수들은 동아리 수준으로 지금 밖에 전략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의 대학교 축구처럼 좀 수준 높게 만들려면 대한축구협회랑 프로연맹이 좀 더 대학을 지원과 리그에 대한 대회에 대한 질 높은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경대학교 김원수 감독님 만나서 대학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감독님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축구가 한국 축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를 육성하는 전통적인 역할 외에도 축구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고 축구 문화 확대를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체제와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 생활체육 축구와 연결하여 전문성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 축구가 한국 축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잘 준비해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들다.